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 상승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물가 상승률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성추문이 드러나는 등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 다른 정권 때와 비교해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국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며 정상화 물꼬를 텄지만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사법개혁특위 가동과 관련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갈등 재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라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000여 명으로 40일 만에 최다 확진을 기록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세부 변이 BA.5가 조만간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독립기념일 행사 중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20대 초반의 백인 용의자를 붙잡아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정치 이어가겠습니다. 거대 정당의 청년 정치를 이끌고 있는 또 이끌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죠. 30대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과 20대 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박지원입니다. 먼저 박지원 전 위원장이요. 어제 우상호 비대위의 결정으로 당대표 출마가 무산이 되자 지난 4월에 당원 투표로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이미 피선거권을 획득한 것이라면서 불허 결정 배경에 이재명 의원이 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성접대 의혹과 증거인멸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모레 열리는 윤리위에서 빠르게 결론이 나야 한다며 징계를 하려면 근거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 박지원 전 위원장 두 사람 모두 당의 결정을 지금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두 사람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듣고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함께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어떤 징계를 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라든지 아니면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설명을 당연히 들어보고 그것이 납득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하겠죠. 비대위에 어제 이 결정 뒤에 이재명 의원의 입김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방송에서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저의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네.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의원님의 굉장히 최측근이고 또 대리인이라서 이번 결정에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네, 조금 전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준석, 박지원 두 청년 정치인의 위기 상황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앞으로 변수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급락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정치권의 협력 방안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선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 국정원장까지 두루 역임한 분입니다. 박지원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전 비서실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원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 직책을 다 두루 거시셨는데 꼭 전 비서실장으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그렇군요. 최근에 마친 국정원장으로 많이 부르는데 네. 너무 무거워요. 예. 그리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국정원에서 알고 온 비밀 아니냐. 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좀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많은 걸 알고 계실 것만 같아요. 사실은 국정원장까지 지내셨다. 그게 참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개혁된 국정원은 어디 뭐 국내 정보 수집도 하지 않고 어떤 기관도 출입하지 않고 정치 개입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 무서워해요. 그렇군요.
왜 무서워하는 걸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러겠죠. 예. 무서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국정원은 진짜 개혁돼서 국민과 또 대북 정보나 해외 정보, 특히 산업기술보호 등에 또 과학적으로 네, 해킹 같은 것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현안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 이준석 대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인터뷰에 나와서 윤핵관이 날 공격하고 그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대표는 이틀 남았지만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저는 봐요. 돌아올 수 없는 그렇죠. 강을 건넜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넘었는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요.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도 살아남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측근한테 잘못 보이면은 죽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예,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음,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라고 했는데 저렇게 윤핵관들을 윤석열 대통령을 딱 지탱시키고 있는 윤핵관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저는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알았는데 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아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갈 길을 가야죠. 자기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30대 아니에요. 저 같으면 사퇴 안 하겠어요. 사퇴. 내가 그래도 예. 보수 야당으로 들어와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2030 세대들과 함께 정권 교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압도적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했는데 나를 토사구팽하느냐 하고 저항하면서 네. 전진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 자진 사퇴하면은 누구나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도 뭐 꿀리는 게 있으니까 자진 사퇴하는구나. 예. 그리고 우선 권력 싸움에서 자기가 졌구나. 이건 할 필요 없죠. 예. 젊은 분이에요. 장래가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럼에도 토사구팽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까지 흘러오는 걸 보면은 아니 성접대 사건이 오래전부터 회자됐잖아요. 네.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에 되느냐 이거죠. 그거 보면은 억울하죠. 그렇지만은 국민도 또 그 사실을 대개는 믿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예. 이제는 뭐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 이준석 대표로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은 토사구팽 당하니 지금 루비콘강을 건넜기 때문에 자기 갈 길을 열심히 걸는 거예요. 네. 자기 갈 길을 열심히 걷는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윤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났건 저렇게 났건 이미 종범이 징계에 회부됐다고 하면은 주범 아니에요. 네. 형사소송법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아직 경찰 그러면 수사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렇지만은 정치는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정치예요. 예. 국민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국민은 지금 이준석 대표는 부인하고 있지만 의심하고 있다. 거의 그렇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저도 증거는 아무 내용도 전 기사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흥미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내겠냐. 근데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징계위가 사실은 4월부터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4월, 5월, 6월, 7월. 이준석 대표 주장은 지금 석 달 넘게 끌고 있다. 마치 뭐 새로운 의혹이라도 더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의혹이 있다는 것도 스스로 인정하네요. 새로운 의혹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 의혹이 없는데 계속 기다리는 것처럼 시간을 끌고 있어서 오늘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면 시간 아니,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 이걸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본인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고 네. 대통령 측근한테 그렇게 잘못 보였다면은
정치 공학상 가는 거예요. 토색구팽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억울하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지금 어느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세요? 이준석의 저는 길. 예. 신당 창당의 길로 가리라고 봅니다. 신당 창당.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년에 가면은 총선 전국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통령 직속 부대들이 공천권을 행사할 때 네. 탈락될 수 있는 그런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의뢰의 총선 때는 수요가 생기니까 공급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간둘 사람은 아니고 너무나 똑똑하잖아요. 근데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특히 만약에 실제로 징계가 결정이 되면 본인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지 아니면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징계를 무력화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글쎄, 그만 물러나 그냥 순순히 끝까지 물러나지 저항이 않을 것이다. 예. 결국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내다보시는 거예요. 거군요. 예. 장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윤핵관이 네. 지금 쏘아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 주적 선정을 잘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주적 선정을 못하고 옆으로 자기들끼리 총을 대잖아요. 근데 네. 이준석은 딱 총구를 앞으로 향해서 하는 거 보면은 he's so smart.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의 길을 신당 창당까지 내다보셨는데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어제 당대표 출마한다고 했는데 우상호 비대위가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총명하신 분이고 네. 정치적 감각도 뚜렷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비상대책위원장은 되고 그때는 옳고 대표 출마는 못한다? 지금은 안 된다? 예. 이게 좀 이상해요. 아. 그래서 저 같으면은 예.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나오게 해서 겨뤄봐야죠. 네.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이 26살에 네. 여성 아니에요. 진짜 저런 인물을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상당히 키워왔는데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지난 4월에 비대위원장 선출될 때 본인은 이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장은 맞다고 보세요? 그렇게 디테일까지는 아. 제가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튼 예. 비대위원장 엊그제까지 했는데 당대표는 안 된다? 그것도 뭐 당대표가 직접 되는 게 아니라 경선을 하는데 안 된다? 이건 좀 궁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4월에 옹립할 때는 왜 옹립을 했고 지금 당대표 도전에 나가는 것은 왜 막는지 이게 혹시 박지원 전 오늘 왜 위원장을 그렇게 우리 김영수의 가가 꼬치해요. 이제 그 이상 예. 제가 민주당 얘기하면은 안 되죠. 아무튼 저 같으면은 민주당이 좀 대범해서 이제라도 지금 그 경선 네. 1인 2표제 그 자기 권역에서 한 표 행사해라. 이것도 문제인데 이러한 것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출마 문제는 당무회의에서 한번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당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그냥 비대위에서 결정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최종적인 권한은 당무회의에 있기 때문에 당무회의에서 한번 고쳤으면 좋겠어요. 예. 당무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재심했으면 그러고 좋겠다. 폭넓게 해야죠. 네. 크게 가야죠. 예. 왜 자꾸 문을 좁히려고 그래요?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 말은 이재명 의원이 배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네. 박지원 위원장도 안 돼요. 마치 그 비대위원장 하면서 선거 중간에 586들 물러가라. 그랬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 자기도 좀 순종할 것은 순종해야지. 저러니까
당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그건 좀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뭐 전대 룰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1인 2표제 그리고 한 표는 반드시 권역에서 하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대준비위원회 안이 아니에요. 안규백 전대위원장이 지금 사퇴했는데 그 안규백 위원장의 안을 보면 1인 3표제에서 어떤 특정 권역, 특정 지역에 몰표 나오고 위원장 되게 하는 거 최고위원 되는 걸 막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비례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그 절차상의 문제는 뭐 제가 예.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은 어떻게 됐든 전대준비위원장과 그 비대위원회에서 좀 소통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괜찮을 건데 그 권역별로 해라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만은 그건 좀 생각해볼 만한 문제 아니에요? 왜 자꾸 축소지향적으로 가냐고. 안 그래도 지역 갈등이 큰 문제인데 네.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마치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 총기 이런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분열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 합중국이 아니라 미 분열국 됐는데 우리는 지금 국론 분단, 남북 분단, 동서 갈등 이렇게 심한 나라에서 네. 대통합으로 크게 가야지. 왜 자꾸 분열해서 그 지역 권역에서 거기 뽑아라.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여야 두 정치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청년 정치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 모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오늘 제가 점심을 김진현 네. 전 과기부 장관 부총리하고 했어요. 아. 이분이 그 언론인 오래 하셨잖아요. 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계 선거 역사상 젠더 문제로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선거 치른 게 처음이다라고 네, 네. 하는데 이런 세대 갈등은 지금 있는 거예요. 한 집에서도 저희 딸, 제 손자 다 달릅잖아요. 예.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사는데 저렇게 청년과 세대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좀 통합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바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 이야기인데요. 자, 어제 김승희 후보자 자진 사퇴를 했고요. 윤 대통령인데 박순애 교육부총리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바로 임명을 했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벌써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의해서 두 번째 낙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윤 대통령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출근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송영열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저희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족이나 이런 거. 윤석열 대통령도 전 정부 인사인데 전 정부 인사 중에 훌륭한 사람 봤냐는 얘기는 자기 모순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욕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검찰총장 하신 고위급 인사 아닌가요? 자기가 자기를 디스하신 거 아닙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사만큼은 전 정부와 좀 다르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한 이야기가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이렇게 반문하고서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요. 이 발언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상호 위원장이 잘 지적했어요. 네,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에요. 그렇죠. 인사청문회도 하고요. 예. 본인이 자기는 예, 훌륭했으니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훌륭한 사람을 찾으려고 검찰총장 임명 안 하고 장관, 검찰 인사 다 해버리나요? 네, 저는 대통령의 말씀은 분노나 고집이나 네, 오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대통합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 말씀은
고집이고 분노고 오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저도 오늘 내내 대통령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 전 일이지만은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칼럼을 보면은 예. 선택과 집중을 해라. 지금은 민생 경제다.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보수의 진짜 원조 보수 김대중 고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보수층에서도 예. 대통령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48%를 지지받고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과반이 못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지도가 42%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당신을 지지했던 국민도 저런 말씀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지지도 의미 없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민심이 대통령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어항 속에 있는 물이 빠지면은 거기서 살고 있는 금붕어가 어떻게 돼요? 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 지지율은 뭐 비서실장도 하셨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민심의 척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집권 말에 가면은 지지도가 많이 빠져요. 네. 이때도 사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은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은요 24시간 365일 5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참아야 돼요. 예. 오죽했으면 권양숙 여사가 김건희 여사님에게 참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질 바이든 여사가 just be yourself. 아,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럼 대통령은 더 참아야 돼요. 그렇군요. 저건 안 됩니다. 예. 그럼 대통령 지지율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2주 연속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기 데드크로스도 지금 예, 폭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벌어지고 있고 임기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뭐 당내 갈등 또 경제 문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경제가 지금 인사가 인사 1번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님께 제가 건방지로 충고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건의드립니다. 첫째, 인사를 잘하세요. 두 번째, 도어 스태핑. 참 신선하지만 실수 많으니까 개선하세요. 세 번째, 김건희 여사의 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하세요. 네 번째, 사정은 짧게 간단하게. 경제, 물가로 미래로 가야 성공합니다. 예. 그 네 가지를 딱 맞췄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대통령께 함부로 말씀드리겠어요. 네 가지를 하루빨리 좀 국정운영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니 보십시오. 예. 보건복지부 장관 쳐내면서 다른 전 정부하고 다릅다. 그러면서 음주운전한 네. 교육부 장관을 딱 임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취임식 하시면서 전국 학생들한테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정년 퇴임한 교육 공무원들이 작년에 370~80명이 2001년 또 전에 음주운전한 것으로도 포상을 못했어요. 예.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그분들 포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예. 이렇게 자꾸 오기스럽게 말씀하시면서 또 공정거래위원장은 아무리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똑똑하시더라고요. 실력이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 있는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를 시키면은 이게 또 다시 한번 검찰공화국 되지 않느냐. 저는 오늘 아침 말씀과 이 교육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네. 경찰
이런 것 때문에 지지도가 더 하락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속 2번 다 날아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원숭이 두창?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한 사람 추천하려고 그래요. 누구요? 이용호 장관,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예. 이분이 국힘당에 입당을 했잖아요. 이용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위 의장도 하고 또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총리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어요.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 시켜서 네. 호남도 좀 장관한테 나오게 해야지. 예. 저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지금 비상인 상황이겠죠. 그런데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것에 대해서 여야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야가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국민이 보내는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더니 국회가 정상화되는 첫날에 찬물을 끼얹듯이 무청문 임명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서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나온 표현이지 그 신경 안 쓰는 대통령 신경 안 쓰는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습니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낮 발언까지 이제 듣고 오셨는데요. 사실은요, 전 세계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죠. 경제 위기요. 그런데 이제 DJ 당시에도 우리가 IMF 위기를 맞았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윤 대통령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DJ 대통령은요, 아침 6시에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공보수석 박지원 부릅니다. 1시간 동안 수기를 하는 거예요. 7시 반부터 수석회의를 해서 8시 반에 끝나면은 비서실장은 총리에게, 수석들은 장관에게 다 조율을 해서 각 부처는 또 9시에 실국장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통일된 것을 나오게 하고 국민 통합, 당신을 사형시키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사면을 하면서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 통합으로 해서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를 극복합시다.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고통 분담을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동해서 장롱 속에서 넣어뒀던 애들 돌반지까지 내가지고 IMF를 극복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 때 지지도 신경 안 쓴다고 하는 것은 태연자약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1등이니까. 그러나 신경 쓰셔야 되고 거듭 민심을 떠나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만시지탄인데 지금 발표를 보면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당신이 스스로 주재해서 매일 하겠다는 거다. 네. 민생 물가를.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은 여, 야, 정, 대통령 앉아서 경제대책과 물가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하시는데 저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님이 직접 한번 나가보시라고 그랬어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학교 학생들 급식장에 가면은
반찬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학부모들이 선거 때는 현장 많이 가는데 학부모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기름값 실제로 내려졌는가 주유소 한번 가보라 갔어요. 예. 이런 것들이 민생은 현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지원 김대중 대통령 전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보다 보름 넘게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다들 더우시죠. 그런데 더 덥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의 주민들인데요. 서울시에서 에어컨 지원 방침까지 밝혔지만 전기 요금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쪽방촌의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소용이 없습니다. 더위를 못 이겨 결국 인근 공원에 드러눕기도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 특보가 내려진 날, 쪽방촌 주민들은 더운 집 대신 밖으로 나섰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데다 좁은 복도에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덥고 습한 구조입니다.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창문과 문을 모두 열어둡니다. 젖어 있는 거요. 벌레도 찌개벌레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상한 거 다 나오니까 그래서 밖에 안 나가잖아. 그러나 쪽방촌 주민들이 더 두려워하는 건 전기료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자 방세도 올랐습니다. 아니 더 더워요. 공원에 좀 나서요. 그러니까 잠은 못 자요. 두세 달 전에 전기세 좀 많이 나왔다고 방세 10,000원 올렸어요. 서울시가 무더위 취약계층인 쪽방촌에 올해 150대 에어컨을 전액 11호 지원에 설치할 계획이지만 역시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데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건물주분들 동의도 필요해서요. 그분들이 동의 안 해주면 설치는 불가능한 거니까요. 지난해보다 18일이나 빠르게 찾아온 폭염. 전기요금 인상 파도까지 닥치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0시 기준 18,147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12,000명 가까이 늘어나서 40일 만에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건데 이렇게 증가세가 뚜렷하고 또 휴가철까지 겹쳐 있어서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주말 영향이 있다고 해도 상승폭이 크거든요.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유행 예측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세 가지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미크론 유행 기간 중에 자연 감염으로 인한 면역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 이 자체들이 서서히 감소하는 시기가 이제 7월부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BA4나 BA5 같은 새로운 변이의 유입과 유행이 점점 늘어가는 점도 한 요인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동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유행이 커지는 쪽으로 작용하기 시작을 한 본격적인 시점이 일주 전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확진자가 나온 추이를 보면은 2주 전 그리고 지난주까지가 이 확진자 감소의 최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곡점을 지났다는 건 이제 재유행, 재확산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변곡점이 빠르면 7월 초,
늦어도 7월 말쯤에는 변곡점이 형성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변곡점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 재유행이 현실화가 된다면 신규 확진자가 최대 15만에서 20만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유행의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점에서의 그 하루 확진자 수가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행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정점이 생기는 그런 형태로 유행이 진행이 된다면 하루에 17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까지 확진자가 나오는 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유행이 느려져서 9월 말이나 10월 중순 정도로 유행이 미뤄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이거보다는 정점일 때 확진자가 나오는 숫자는 좀 더 적어서 예. 15만 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그 면역력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요인을 봤을 때 이제 다시 4차 접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재유행이 시작됐다면 4차 접종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60세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면역 저하 질환이나 만성적인 장기 질환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4, 5월부터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워낙 크게 유행을 하고 백신 접종의 드라이브가 약화되면서 아직까지 충분한 그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 4주에서 6주 이후에 정점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이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일반 그 고위험군이 아닌 다른 국민들 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어느 연령대에 접종을 했을 때 이 4차 접종과 관련된 이득이 있는지 좀 더 이 전문가들의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4차 접종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우세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시 이와 맞춘 개량된 백신을 지금 제약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걸 기다렸다가 맞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예, 지금 기존의 백신은 초기에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초기에 그 중국에서 유행한 그 오리지널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다면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백신은 오미크론 유행의 그 주 원인이 됐던 BA.1을 바탕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새롭게 유행을 주도하는 것은 BA.4나 BA.5 같은 또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충분한 그 임상 데이터가 모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가 백신이라고 해서 초기 오리지널 바이러스하고 오미크론 BA.1 바이러스에 대한 두 가지 내용물을 가진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이제 공급 예정인데 문제는 이 백신이 공급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의 유행 정점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접종의 드라이브를 걸기도 어렵고 또 접종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 기존 백신으로 고위험군들은 접종을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일단 확산이 계속된다면 일단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전담 병상 확보 같은 그런 대책들은 제대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최근에 이 5월달, 6월달 들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감소 추세이다 보니까 거점 전담병원 중심으로 확보되었던 중증 병상이나 또는 중등증 환자에 대한 병상을 계속 감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유행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추이로 보여지고 있고 한두 달 이내에 새로운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다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병상을 축소하기보다는 중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고
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지만 출산이나 또는 그 혈관계 합병증처럼 응급질환이 문제가 되는 환자를 적절하게 대응하고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가다듬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휴가철이어서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도 많아서요. 재유행 분위기가 우리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지 좀 짚어볼까요? 예, 오미크론 유행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 면역이 먼저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새로운 유행이 시작이 돼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분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BA4나 BA5와 같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의한 유행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세계에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유행도 그런 연속선상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 남성은 본인의 경제적인 여건을 먼저 고려하고 여성은 배우자의 경제적인 측면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연구 보고서를 보면 남녀 모두 부부 간의 사랑과 신뢰를 새로 가족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응답 항목을 보면 남성은 본인의 경제적인 여건과 본인의 일과 직장, 안정된 주거 마련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봤지만 여성은 안정된 주거 마련과 배우자의 일과 직장,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각자의 집안과의 원만한 관계 등을 중요한 부분으로 선택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돌로미티 빙하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현지 시각 4일 사고 현장을 찾은 뒤 전례 없는 이번 사태가 의심할 여지 없이 환경과 기후 상황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의 최고봉인 마르몰라다 정상에서는 빙하 덩어리와 바위 덩이가 한꺼번에 떨어져 나와 인근에 있던 등산객을 덮쳤는데 이 사고로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고 실종자도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테니스 인기가 뜨겁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인기를 누렸던 등산과 골프에 이어서 새로운 대세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마치 테니스장을 옮겨놓은 것 같은 특설 매장. 용품과 옷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직접 공을 쳐보고 인증사진도 찍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테니스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백화점은 처음으로 테니스를 주제로 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골프에서 테니스로 트렌드가 넘어온 게 골프에 비해서 좀 더 장비나 준비물도 간편하고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배우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가 더 빠져들게 돼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이 맞을 때 타격감 같은 게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풀리고요.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초보자들이 실력을 겨룰 수 있는 대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는 처음으로 루키부를 만들었는데 신청자가 몰리면서 10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가 돼가지고 요즘은 테니스 라켓을 사고 싶어도 못 살 정도로 그런 열기가 있어서 앞으로 골프 이상으로 더 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을 치면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는 점 외에 일상복으로도 활용 가능한 테니스 패션도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사람들이랑 함께 같이 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노력하는 만큼 실력이 늘고 그게 보이는 스포츠라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트가 제한적이라 클릭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예약이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인기가 덜했던 테니스가 MZ세대를 등에 업고 새로운 국민 스포츠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표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소통이 만발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다른 친구들 말씀 오늘 원기성 합의나 이런 것들 아직 뭐 논의된 게 없어요. 국회의장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단독 선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샤우팅을 하고 그런 피켓팅도 하고 다 열어놓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오전 11시 50분이 넘었는데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지금 따로 저 국민의힘으로부터 오늘 연락 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네요. 예. 좀 끝나고 연락이 오면 만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건가요? 그쪽 아직 요청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다 대기하고 있는 그래. 이제 집권 여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야당 공격하고 전 정부 탓하고 그래서 저 자기들이 소수자 마치 약자인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를 취해가지고 전국을 돌파하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먼저 양보안을 내놓고 그래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을 하면은 국회의장을 포함한 부의장 전체에 대해서 오늘 선출하는데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큰 양보, 통큰 결단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전 의총 결과로 제안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언론에 무슨 말이 들렸는데 그러고 국적 관련로 기사 났어요. 그랬어? 안돼. 속보가 나오고 있어. 형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수용한다. 누가 대들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금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서 우리 당의 제안을 수용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주당 의총의 추인을 받았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밥이야 제대로. 네, 그래서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찜통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이 32.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합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낮의 열기가 밤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며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4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저희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